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2,4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마감하면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710선을 훌쩍 넘어서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지수의 상승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세로 들어왔다라는 것일 텐데요.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시작된 한 주의 월요일입니다. 현 구간 차익 매물 실현의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이 회사채 시장이 커졌지만 차갑게 또 식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새해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KT와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회사채 대흥행에 성공하는 등 또 20조 원 안팎의 뭉칫돈이 시장에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회복됐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기관들이 자금을 풀면서 연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뜨거워진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시중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된 데다가 또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오히려 한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회사채 금리는요,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무려 1%포인트가량 하락한 셈입니다. 이렇듯 금리가 안정을 되찾은 데다 기관 투자가들이 새로 짠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또 지갑을 여는 1월 연초 효과도 맞불리면서 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 열기가 거센 분위기입니다. 대기업들은 미루던 회사채의 발행에 나서서 연일 대흥행을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총 12개 대기업이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기관들의 매수 희망 규모는 총 20조 9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최대 발행 계획 규모인 3조 9천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네, 이제는 좀 기업들이 한숨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회사채 시장이 거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시장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흥행을 거둔 회사채는 AA 등급 이상의 소위 우량채입니다. 향후 A 등급 이하 회사채에서도 기관들의 자금이 몰릴지는 미지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 CJ 프레시웨이는 1,000억 원 모집에 520억 원만 들어와서요.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총 16개의 대기업 발행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고요. 또 효성화학, 신세계푸드, 하나 F&I, SK 인천석유화학이 A등급 회사채입니다. 이들의 자금 조달 성공 여부가 회사채 시장이 안정됐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가격 인하 이야기입니다. 반길 줄 알았던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평을 쏟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지역의 전기차의 일부 모델을 판매가를 20%까지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모델의 가격은 할인 전보다 우리 돈으로 약 1,600만 원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가격 또 할인 전에 차량을 비싸게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속은 것 같다, 소비자로서 이용만 당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테슬라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도 있고요. 또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정말 커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면서 중고차 전기 시장에도 좀 타격이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또 가격을 인하했는데 전기차 신차는 수요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 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차 팔기 서비스 헤이딜러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9개월 동안 자사에서 진행된 주요 전기차 5개 모델의 경매 거래를 또 분석을 했는데요. 전기차 중고 시세는 3개월 만에 20%가량 급감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요, 2021년 6월까지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평균 중고차 시세가 5,700만 원 선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중고차 시세가 20% 떨어져서 현재 테슬라 모델 3는 평균 4,24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외에도 주요 전기차 모델 모두 중고차 시세가 15% 이상 모두 급감했습니다. 순위분류 살펴보면 테슬라 모델 3가 마이너스 20.1%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이어서 아이오닉 5, EV6 모델 Y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지방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 내년과는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 일반 공급 물량은 약 8만 4천 가구로 지난해 13만 7천 가구보다 38%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이 33% 감소했는데요. 이와 비교해서 2만 가구 더 감소한 셈입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지방 물량은 2011년부터 꾸준히 10만 가구를 넘겨왔습니다. 2018년에는 약 8만 5천 가구로 줄어들기도 했었는데 이후 빠르게 회복하다가 다시 올해 5년 만에 다시 8만 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가장 크게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곳 어디입니까? 충청권입니다. 충남이 1,800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또 충북 역시 9천 가구가 줄어서 충청 지역에서만 2만 가구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외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도 물량이 줄었는데요. 다만 광주와 부산에서는 각각 2,000가구, 2,400가구씩 분양 가구 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지방에서의 신규 공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전국적인 조정기 속에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이거나 또 공급 시기를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앞으로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등의 변수가 있어서 계획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 이지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이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0.8% 상승을 하면서 2,4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2,400선 돌파하면서 코스피 2,405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2,454억 원, 외국인은 2,248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코스피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행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홀로 팔잘세인데요. 4,45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전반적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자 빨간불 켜면서 실적 부진 우려에도 주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윗골이 달리면서 0.8%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0.42%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48만 원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3위인 SK하이닉스입니다. 반기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는 성과급을 최대 비율로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 영업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0.23% 강보합권의 거래 흐름 속에서 85,90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0.12% 상승세 나타나면서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자 코스닥 지수 상승세 거센 모습입니다. 710선 지나가면서 717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 가까이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수급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 298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고요. 기가는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30억의 수급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2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빨간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로 약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다수 성장주가 오늘 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7.79% 빨간불 기록하면서 47,750원, 1인 에코프로비엠은 0.3%, 2차전지 LNF까지 0.3%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는 0.16%, 강보합권의 거래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알체라인데요. 영상인식 AI 기술 스마트 뷰잉 론칭 소식 속에서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뷰잉 콘셉트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마트 뷰잉은 알체라의 영상인식 AI 기술을 총칭함으로써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AI 콘셉트라고 합니다. 모든 디바이스를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에서 핵심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알체라 오늘 26.58%까지 상승하면서 9,430원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AT세미콘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지분 경영권 매각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AT세미콘은 설립일 이후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보유 지분과 경영권을 25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공시 속에서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83%까지 상승하면서 1,19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은행업종과 이제 게임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이 지금 매수 상위에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을 보더라도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러한
국내 이제 4대 금융주주 쪽에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증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연초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은행주들의 그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증권사의 실적 성장 전망이 힘입어서 꾸준하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좀 부진한 지금 경기 둔화에 따른 광고 커머스 사업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강화로 2분기 이후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지금 PC와 콘솔 신작 게임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최근에 지금 신작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은행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와 네오위즈까지 이야기 살펴봐 주셨네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 중에서는 오늘 은행주 가운데 신한지주를 포착을 해봤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가장 주도 섹터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은행 업종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의 은행주 캠페인이 지금 이어지면서 향후 이제 주주가치 강화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먼저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신한지주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연결 순이익이 지난 2021년 연간 순이익을 좀 상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님 상승과 이와 함께 지금 이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힘입어서 배당 성향 상향이라든지 분기 배당 증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시장에서 이러한 주도주로서의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 신한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UAE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0조의 통큰 투자를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뭐 원자력과 에너지, 이 방산 관련해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대 규모의 투자, 자세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아랍에미리트랑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인연이 좀 있는 나라죠.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하고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1호 원전 수출 국가가 UAE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최초의 쾌거를 이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을 이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많았는데 이번 외교 성과를 통해서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폴란드와의 뭐 대규모 MOU 그리고 투자 유치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우디하고도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통큰 투자를 약속받고 사우디 네옴시티는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뭐 40조 이 투자 또한
이제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제 협력 단계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은 이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부분 당연히 뭐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번 이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국 지금 10년 넘게 우리가 유지보수까지 다 봤는데 믿을만 하구나. 라는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협력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10년 넘게 사용했던 국가가 다시 한번 협력을 하는 걸 보니 한국이 그래도 꽤 메리트가 있나 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40조라는 수치 이상의 굉장한 경제적인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방산 분야에서 4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원자력 분야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수소나 뭐 신재생에너지, 국방, 방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부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고 중동 국가들,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까지 수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차 관련 쪽에서 뭐 리튬,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석유 이후에 에너지를 수소 쪽을 좀 핵심으로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수담수 같은 경우는 뭐 수처리 기술은 당연히 또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그룹 비롯해서 또 이 분야에서 또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동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기존에는 유가가 너무 낮을 때는 당장 뭐 국채 부분에서도 이제 뭐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면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서 공장을 산업화를 재가동하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또다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공장으로 굴뚝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원유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고 중동 투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성과도 있지만 우리 뭐 앞선 세대분들의 이제 정직하고 신속하게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런 성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방문 소식 속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님도 잘했고 또 이전 세대의 성실함과 정직함의 한 몫으로 40조의 투자 결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투자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 좀 살펴보면 엇갈린 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을 할 때에는 방산과 원전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요. 현재는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좀 하락을 하는 중이고 한국항공우주 5% 하락세,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수소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산 퓨얼셀부터 시작해서 SPU얼셀도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좀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선상승이 나왔던 섹터들 있죠. 방산 분야나 뭐 우주항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좋았던 섹터들은 이제 선반영이 되었으니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오전장에는 말씀하셨듯이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 되면 이제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먼저 선상승 나왔던 섹터들 그 중에서 뭐 한국항공우주가 좀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좀 밀려 있고 음봉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주는 오히려 지금 황금바닥, 대바닥을 찍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중동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수소를 점찍은 국가가 사우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재차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소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수소차 판매하면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진출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가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동 국가에 대해서 이제 투자 유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수소 관련주 오히려 오늘 눌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서서히 모아가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바닥권이다, 황금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소 관련주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료전지 쪽이 가장 뭐 기본이 되니까 두산퓨얼셀, SP퓨얼셀 같은 경우가 가장 뭐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도 수소 관련 테마 하면은 유니크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네옴시티 관련 말씀드릴 때도 제가 JN케이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수소 추출기를 통해서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국정과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 수소 추출기를 실제로 아람코의 자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럽, UAE에 진출할 때도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진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대장은 당연히 뭐 우리가 좀 굵직하게 봐야 되니까 시가총액이 있는 두산퓨얼셀을 볼 수밖에 없겠지만 연료전지 외에도 이 수소 추출기 기술력을 가지고 이미 중동에 진출해 있는 이미 옆에 있는 국가가 한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곁눈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JN케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바닥권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거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는 연료전지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JNKT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부가 인공지능 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또 AI, 또 로봇과 관련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 또 한 번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투자와 함께 이 AI, 뭐 로봇 관련의 성장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정부가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압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윤석열 정권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친환경 쪽 당연히 봐야겠죠. 원전을 비롯해서 수소를 비롯해서 전기차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쪽 꼭 봐야 되고 그리고 방산 쪽도 이미 성과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방산 쪽을 봐야 되고 이게 우주항공하고 연결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방산, 우주항공이 함께 엮여 있고 방산 분야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4대 방산국가 올라와 있고 작년에 누리호, 다누리호 우리 또 역사적인 글로벌 7번째 우주강국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볼 수 있고 미래 산업 쪽으로 해서 이제 로봇 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강하지는 못해요. 이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분야 쪽에서는 썩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 쪽으로 해서 대기업 쪽에서 M&A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조금 뒤처진 한 15년,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너무 아예 적극적으로 투자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뒤처져 있는 구간이고 대신 이런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로봇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잘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관련된 기술력 쪽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LG그룹에서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기존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면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제 매년 CES에 이제 클로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래 산업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밀어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우리가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까? 로봇은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되겠죠. 이런 다른 이런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사람은 이제 지치거나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보수만 잘하게 되면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로봇 산업 충분히 우리가 키워볼 만하고 이제 이곳에 집중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말씀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있다면 인공지능은 현재 좀 기술 격차 따라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로봇 관련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종목이 작기 때문에 네. 테마성으로 좀 순환매 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도 삼성전자에서 뭐 하만을 인수할 때 아남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순환매로 가장 큰 흐름이 나왔었고 또 삼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삼성전자에 리모컨을 납품하던 기업이죠. 자, 이 기업이 또 AI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삼성과 여전히 뭐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 외에 나머지 AI 관련주들 순환매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투자하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고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고요. 로봇 관련주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AI 관련주는 순환매는 가능을 하지만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좀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대기업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큰 시세를 불출했는데 그 외에도 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로봇 관련주의 올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에서 직접 뭐 580억 투자를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성이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 관심을 가졌다, 협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해당 기업은 대부분 대장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5일 만에 55% 상승하면서 이제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출연했을 때는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었죠. 지금은 단일가가 풀리면서 이제 제가 약간 눌리면은 이제 지지력 테스트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고수들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수들의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을 생각한다라면 휴림 로봇이 540%나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런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당장에는 뭐 가장 강한 종목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대안주로는 이등주가 될 수 있고 작년에 대장주였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좋은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안주로는 휴림 로봇 보시고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은 그래도 적절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휴림 로봇이 500% 네.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다음 후발주자로서도 휴림 로봇을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타 또 이야기들을 해보면요. 앞서 수소 관련주 이야기도 했고 방산, 원전, 뭐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수소 관련주는 아까 황금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뭐 방산, 원전은 현재 좀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싸게 사는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종목과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방산주나 원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번에 조정받는 구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전주는 뭐 작년에 뭐 폴란드하고 이슈가 있은 이후에는 거의 뭐 맥을 못 추면서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수소 관련주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올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저항을 돌파하거나 혹은 저항 구간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17,000원 전후 구간 되는 구간만 오면은 이 구간만 오면은 기존에도 저항을 받고 밀리고 이번에도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럼 간단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7,000원 넘어가면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17,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한 차례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진입 구간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단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폭발한 게 없어요. 기존에도 점점점점 가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바닥권에 있을 때는 아예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 5배 이상,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 줘야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양봉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한번 힘을 내는 바닥을 탈출하는 양봉은 하나 만들었죠. 이때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 이 구간 17,000원을 돌파하는 저항을 돌파할 때는 항상
거래량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본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7,500원만 가면은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신기계도 7,500원 근처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좀 줄이면서 보시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7,000원 구간 정도는 잘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7,000원에서 7,500원 구간 박스권 쪽 대응하시다가 7,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조금 더 실어주는 이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G2 파워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10,000원 부근만 가면 최근에는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받고 밀리고 있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0,000원 부근 근처 올라와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10,000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10,000원 부근에 갔을 때 돌파하려면은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이런 원전주 함께 보시고 이제 수소 관련주도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뭐 잘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오늘 굉장히 5%대의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금 바닥권이다, 대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JNK 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종목명도 입에 안 붙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원 구간 쪽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짝 쉬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네옴시티 기대감 충분하고요. 올해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절단 또 추가로 다녀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련 이슈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기존에도 거의 8,000원 구간 갔다 왔습니다. 8,000원 구간 갔다가 지금 거의 뭐 절반까지 내려오면서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 구간이 사실 거래 대금 없이 12월 달에 밀려 내려온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 없이 밀려 내려온 구간은 뭐 제자리 찾아가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6,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JNK터는 다시 한번 뭐 힘을 내면서 이제 수소 관련 쪽에서 이제 숨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과 원료, 수소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이 한국 투자 소식에 따른 투자 전략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 이지환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지환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최근 국내외 증시 흐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의 주간 상승폭을 살펴보자면 11월 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증시 동향 어떻게 보셨을까요? 12월 달 산타 랠리는 없었는데 1월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베이스는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1월 달 고용 지표, 특히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면서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좀 보였고, 여기에 이제 CPI 지표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낮출 수 있는 지표들이 호조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원래 우리가 연말에 기대했던 산타랠리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에 살짝 줄었다가 1월 달에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금리 컨센서스를 보면 12월 달과 지금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컨센서스가 달라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2003년 12월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4.67%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4.48%로 낮아졌고요. 특히 이제 24년 기준금리도 역시 4.6%에서 4.27%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을
폭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양상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경기 지표가 제조업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연이어 발표가 되면서 경기와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단기 상승은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증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증시의 분기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지표들이 고용 호조를 비롯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따른 주가 상승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를 좀 살펴보자면 미국 은행주를 필두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조금 더 호실적을 기대해 볼 섹터가 있다면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그에 따라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대치는 낮지만,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이제 유동성을 풍부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순환매 혹은 섹터 전반 혹은 이 바스켓 거래로 섹터 전체를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실적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실적 개선 종목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 위주의 등락을 좀 살펴보면 포스코홀딩스가 36%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도 한 27% 정도, LX 세미콘도 31% 정도 예상 상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에 접근을 좀 하시면 대부분 뭐 에너지 관련돼 있거나 유틸리티 혹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더 좋습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1월 달에는 기대감 오히려 큰 성장주나 실적이 바닥인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실적에 관련돼서 접근하시는 전략은 철저하게 포트 내에서 비중을 좀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개별 종목 위주로 등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나 삼성카드나 뭐 LX세미콘 같은 대형주 위주도 특히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IC나 포스코 케미칼 등 포스코 계열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접근은 주가 상승 탄력성과 좀 무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 기대해볼 만한 섹터와 또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개별 종목의 장세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포스코 계열사와 삼성카드, LX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또 FOMC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첫 FOMC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외에 또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인사의 마지막 말이 또 이번 주에 남아 있습니다. 또 PPI와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시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상승세는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의 감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경기 지표와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나는 경우가 실적 시즌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개별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게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다 하더라도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증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4분기 S&P EPS 증가율을 잠깐 살펴보면 4분기 일단 실적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3.9%로 거의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만에 최고로 낮은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지만 섹터나 종목별로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이제 증시 상승가 지속될 수 있을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대신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와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발표될 제조업 PMI 지표라든지 혹은 소매 판매 지표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증시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되 고점을 많이 높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증시는 직전 저점을 훼손하면서 내려가지 않는 저점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고점을 좀 높이는 부분은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상방과 하방을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두고 등락을 조금 평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방향을 살펴보시되 또 증시의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할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그 증시 상승에 이끌고 있는 섹터들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 연초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도 화장품이나 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비자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개별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간의 수급을 받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역시 반도체와 우리 시장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기나 관련돼 있는 IT 부품 쪽으로도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바닥 확인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은 그 반도체 사이클과 실적 간의 갭을 두고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저점을 이제 낮추지 않는다면은 고점과 저점 그 롤링하는 과정에서 분할 진입을 반복하는 전략으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장기 분할 매수 접근을 좀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중국 비자 문제로 한번 출렁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침체 정도가 아마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명목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아마도 올해 성장률이 가장 높을 걸로 기대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5% 중반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은 가장 올해 증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증시 중에 한 군시라고 본다면 우리도 중국 관련된 소비자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중국 비자 문제로 여기서 출렁거린다면 아마도 이제 코로나 환자의 정점이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이 만약에 이번 주 중에 혹은 1월 중순 하순경에 코로나 환자의 정점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주가 탄력은 이후에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을 단기 비자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기간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뭐 기계나 방산이나 최근에 뭐 신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간 수급을 받는 섹터들은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섹터들은 그 추세 지속성을 좀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간 수급을 받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반도체 바닥 확인 과정과 중국 소비주들의 외국인 수급을 좀 바탕으로 하면서 지금은 그 IT 섹터에서의 반도체와 중국 소비주를 바탕으로 한 경기 관련된 종목 이 양축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 포트도 일단 거기를 중심적으로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우리가 그 후반부로 가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심리가 좀 붉어질 수 있고 미국 증시도 단기 고점 근처에 다다르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외국인 수급을 보면 정말 파죽지세라고 할 만큼 하루에 4, 5천억씩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림을 본다면 만약에 우리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더라도 단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증시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아마도 그 오버슈팅 시점이 오히려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높을 때 지금처럼 개인들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추대될 때 오히려 이 주 후반부로 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증시가 급등할 개연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주 중반 이후에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혹은 눌림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오버슈팅을 외국인 매수에 의한 오버슈팅을 수익으로 취하는 전략을 1월 달에 세워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의 바닥 확인 과정을 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ISN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